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남편에게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선사한 4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사연을 들으면서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속 시원히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자동차 직염점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었는데 참 자상하고 성실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제 눈앞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서비스직이라 그런지 말을 항상 예쁘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우리 김씨 집안 예쁜 사위 왔어요. 저 보고 싶으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애교를 안 부리는데 우리 한서방이 나한테 애교를 다 부리네. 나도 당연히 보고 싶었지. 오늘 자네가 온다고 하길래 몇 시쯤 오려나 하고 시계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니까. 그게 정말이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올 걸. 그런데 장모님, 저 배고픈데 고등어 조림 해주세요. 지난번에 장모님께서 해주신 고등어 조림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밤마다 그거 생각나서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 줄 아세요? 고등어 조림? 아유,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으면 내가 자네 오기 전부터 미리 끓여놨을 텐데. 그나저나 고등어 조림을 하려면 마트부터 얼른 다녀와야겠네. 집에 고등어가 한 마리도 없거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고등어 사왔죠. 아, 그리고 이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드시라고 사온 전복이에요. 나중에 저희 가고 나서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남편이 그렇게 살갑게 대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또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등산복을 사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 요새 등산 많이 다니시죠? 제가 장모님 입으시라고 등산복 사왔는데 어때요?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세요? 어머, 색깔이랑 디자인이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네. 그런데 뭘 이런 것까지 사오고 그래? 대충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는데 장모님이랑 등산복 맞춰 입고 저도 같이 등산 가고 싶어서요. 장모님, 다음 주엔 저희랑 같이 등산 가실래요? 저도 등산의 재미가 뭔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요. 결국 그 다음 주에 저희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오리백숙에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정말 즐거웠답니다. 저도 남편 덕에 친정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오빠도 저희 남편을 좋게 봤나 봐요. 하루는 오빠가 저희 부부한테 술을 한 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랑 만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오빠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매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어? 우리 엄마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라서 무서울 때가 있거든. 네? 전 한 번도 장모님을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성격이 털털하신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우리 엄마가 원래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개모임을 했었는데 개주가 돈을 몰래 빼먹은 거야. 그때 우리 엄마가 아줌마들 다 이끌고 가서 그 개주 아줌마 머리채를 다 뜯어버렸다니까? 그 바람에 동네에 다 소문나고 그 아줌만 돈 다 돌려주고 도망가 버렸어. 게다가 예전에 나랑 친했던 친구가 동네 형들한테 돈을 뜯긴 적이 있었거든? 우리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아주 신발까지 던지면서 그 형들을 다 쫓아내버렸잖아. 어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 우리 엄마가 워낙에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선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우리 엄마 무섭다고 소문이 났었거든. 우와, 그게 정말이세요?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여보, 나한테 왜 그런 얘기 안 해줬어? 장모님 완전 멋있으신데? 그것도 다 옛날 일인데 뭐. 덕분에 나랑 오빠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진짜 바르게 컸지 뭐.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것만 보면 이제 이빨 다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자 저희 오빠도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아. 내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가 매제한테 꿈뻑 죽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 매제가 우리 엄마를 잘 챙겨주고 워낙에 예쁜 짓만 하니까 그런 거겠지. 얼마 전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등산도 다녀왔다며? 둘 다 평일에 직장 다니느라 주말엔 좀 쉬고 싶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매제를 보면서 좀 본받아야겠어. 친정 식구들이 저희 남편을 좋아하는 만큼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건 기본이고 항상 우리 며느리 예쁘다며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들은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랐답니다. 특히 남편 바로 밑에 둘째 시누인 자긴 오빠밖에 없어 언니가 항상 갖고 싶었다면서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만 가면 둘째 시누이가 달려나와 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새언니, 오늘 저랑 커피 마시러 가요. 제가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 알아놨거든요. 오빤 빼고 저랑 둘이 가요. 그러자 이번엔 막내 시누이까지 제 반대쪽 팔짱을 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야, 나만 빼고 둘이 가려고? 치사하게 그럴 거야? 새언니, 저도 같이 가요. 저도 새언니랑 커피 마시고 싶단 말이에요. 아유, 여기만 오면 제가 아주 인기 스타가 된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아가씨들, 그럼 우리 셋이 가서 여자끼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요. 아, 맞다. 여자끼리 가는 건데 어머님도 빠지면 섭하지. 어머님도 같이 가요. 아버님은 세차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이랑 둘이 다녀오시고 저희는 가서 사진도 찍고 데이트해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시부모님께 알려드리려고 주말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도 없나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서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서 폭죽이 터지더군요. 새언니, 임신 축하해요. 뱃속에 우리 조카가 들어있다면서요? 며느라, 축하한다. 내가 네 임신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더구나. 우리 집에 시집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손주까지 가져주니 너무 고맙구나.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들고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머리에 꽃갈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저 임신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깜짝 발표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당신 축하해주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했어. 이렇게 좋은 날 축하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평생 당신한테 잘할 거야. 당신한텐 최고의 남편이 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이야, 우리 오빠 닭살맨데 잘하는데? 새언니, 오빠가 저렇게 말하는데 뽀뽀라도 한번 해줘야죠. 뽀뽀해! 뽀뽀해! 아가씨들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도 자꾸 저보고 뽀뽀를 하라고 하셔서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날 저희 시댁 식구들은 임산부니까 몸조심해야 된다며 저를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물 한 잔까지 다 떠다 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제가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더군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하셨어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저도 덩달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2년 후에 전 딸도 하나 낳았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딸한테도 무척이나 잘해주시더군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양가 집안과 전부 다 사이가 좋다 보니 하루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도 있었어요. 천지연 폭포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한림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구경도 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녁엔 흑돼지도 구워 먹고 숙소에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갈치조림 집에도 갔답니다. 그런데 갈치조림을 한 입 맛본 저희 남편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여기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솔직히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고등어 조림이 10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맛없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이구, 장가 가더니 완전히 팔불출이 다 돼버렸네. 너 그러다가 네 엄마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릴 땐 그렇게 네 엄마 음식이 최고라더니 이젠 장모님 음식이 최고야? 아니, 물론 우리 엄마 음식도 최고지만 장모님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생선구이는 잘해도 생선조림은 영 별로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전에 내가 해준 생선조림 맛있다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거야? 아이고, 사부인. 아무래도 제가 사부인한테 아들을 뺏긴 것 같네요. 대신 전 사부인한테서 우리 며느리 뺏어와도 되죠? 우리 며느린 내가 해준 갈비찜이 최고라던데. 안 그래도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부인께서 음식 솜씨가 참 좋으시다고요. 이참에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서로 바꾸죠 뭐. 어른들이 서로 농담도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자상하고 양가 어른들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저희 집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저희 엄만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는 남편한테서 차도 한 대 사셨어요. 원래 타고 다니던 차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저희 엄만 남편 덕에 믿고 산다면서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애들도 잘 크고 이런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기 마련일까요? 영원히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9년 차가 됐을 때부터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루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주말에 오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날 꼭 가야 돼? 난 바쁘니까 정 가야 되면 당신이 애들이랑 셋이 갔다 와. 나 그날 약속 있단 말이야. 무슨 약속? 당신 요즘에 약속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당신 친구들도 결혼해서 다 처자식 있는 사람들인데 주말마다 왜 그렇게 불러내는 거야? 그 친구들은 가족들이랑 시간도 안 보낸대? 신혼도 아니고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남자들끼리 자유시간도 좀 가지는 거지. 당신은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 아니, 전엔 맨날 당신이 먼저 친정에 가자고 했잖아. 게다가 우리 최근에 친정 안 간 지도 꽤 된 거 몰라?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꼭 그 친구들을 만나야겠어? 그래, 만나야겠어. 어찌됐든 내가 친구들 만나기로 한 게 선약이잖아. 이미 식당도 예약해놓고 회비까지 다 걷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약속 취소하고 빠지라고? 남자들 사이에서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우리 애들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지. 나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누가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안 보고 싶어 한다고? 안 그래도 요즘에 당신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얼굴 까먹겠다고 하시더라.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튼 난 약속 취소 못하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한번 갔다 와. 정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면 다음에 또 부르시겠지. 진짜 갑자기 왜 저러나 몰라.
내가 선약이라고 하니까 이번만 딱 참는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해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도 관심 좀 가지라고. 남편은 점점 가정에 소홀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중학생이던 저희 딸이 너무 시무룩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아빠가 요새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았다고 자랑했는데도 칭찬 한마디도 없다? 아빠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제발 애들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애들이 다 큰 것 같아 보여도 아직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니까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손가락으로는 귀를 후벼 파더군요. 아무래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꾸 평일에도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밤늦게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웃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웃긴 유머 글을 봤다고 하더군요. 애들은 아빠가 관심 없다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혼자 유머 글이나 보면서 희죽거리는 걸 보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수인 척 남편의 이마에 꿀밤을 한 대 때려버렸어요. 아야, 왜 이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이마에 꿀밤을 때려? 아휴,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미끄러졌네. 그나저나 당신 그렇게 희죽거릴 시간 있으면 우리 애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지 그래? 누가 보면 아빠 없는 애들인 줄 알겠어. 그러자 남편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더군요. 정말 애도 아니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제 생일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평소엔 제 생일 때마다 케이크랑 꽃다발을 사오던 남편이 늦게까지 늦잠만 자고 있더군요. 그러자 저희 딸이 남편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인데 생일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케이크 안 사왔어?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오늘 네 엄마 생일이냐? 그럼 짜장면이나 시키던가. 짜장면? 무슨 생일인데 짜장면을 먹어?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 생일 때마다 닭살스럽게 케이크랑 꽃다발까지 사왔으면서 올해는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다. 야, 넌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작년까지 생일 잘 챙겼으면 된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챙겨야 돼? 솔직히 말해서 생일이 뭐 별거야? 그냥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되는 거지. 짜장면이 어디가 어때서?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한 거 알아? 갑자기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거야? 뭐야? 생일 파티 안 해줘서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날 귀찮은 사람 취급하는 게 어이없어서 그래. 그럼 뭐 내가 당신을 언제까지 공주 대접해줄 줄 알았어? 이만큼 했으면 나도 많이 했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놔둬줘라. 아예 안 챙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 시켜준다는데 왜 그래? 하여튼 유난이야 유난. 정 그러면 짜장면만 시키지 말고 탕수육도 시키든가. 뭐? 유난? 평생 내 생일 잘 챙겨주던 사람이 생일날 늦잠까지 자고 그렇게 귀찮은 듯이 행동하는데 이게 유난이라고? 그래, 결혼 생활 20년 동안 당신한테 생일 축하받길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됐으니까 당신은 퍼질러져 잠이나 자. 짜장면을 시켜 먹든 치킨을 시켜 먹든 내가 애들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뭘 또 삐지고 그래. 됐어. 내가 내 휴대폰으로 주문할 테니까 그걸로 생일 퉁쳐. 나이 먹고 애처럼 삐지지나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짜장면을 시켜놓고 다시 들어누워 자더군요. 결국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짜장면이 배달 오든 말든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자 기껏 돈 주고 시킨 짜장면 다 불어 터지게 만들었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지금 짜증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이냐며
저도 한마디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태도가 변한 건 다 이유가 있더군요. 한 달 후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절 찾아왔어요. 처음엔 환자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한정욱 씨 아내분 맞으시죠? 잠깐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의 정체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딱 10분이면 되는데 이 10분이 그쪽 인생을 바꿀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길래 지금은 근무 중이니 퇴근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퇴근 후에 그 사람과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입에선 정말 믿을 수도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남편 한정욱 씨, 제 아내와 불륜 관계입니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짜고짜 나타난 낯선 남자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그쪽 아내분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혹시 사람을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착각한 거 아니고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있는 여잔 제 아내고 이 옆에서 팔짱 끼고 있는 남자 당신 남편 아닙니까? 당신 남편 한정욱 씨 맞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남자가 내민 여러 장의 사진 속엔 저희 남편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한 모습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정말로 저희 남편이 그쪽 아내분과 바람을 피웠다고요? 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 아내와 저희 남편에 대한 얘기를 슬슬 시작하더군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뒤로 나자빠질 뻔했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더군요. 운동한다면서 동호회를 하더니 남자들이랑 맛집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저한테 걸리고 나선 절대 불륜 관계 아니고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아무리 친해도 자기 배우자를 속이고 단둘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게다가 어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랑 결혼할 때도 이미 양다리 상태였더군요. 저랑 다른 남자 둘 사이에서 계속 재다가 조건이 조금 더 나은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미 애가 둘이나 있는 상태라서 여태까지 억지로 참고 산 거예요. 와이프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자 그 남잔 계속해서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문란한 사람인 걸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죠.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저딴 여자랑 헤어지라고요. 제가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애들 엄마 없이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번 용서해줬던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뻔뻔하게 저보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억울해서라도 그냥 이혼해주지 못하겠다고 했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쪽 와이프분이 만난다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었다고요? 아니요. 그건 다른 남자였어요.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건 다른 남자였는데 상간남 소송을 걸려고 뒷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쪽 남편 한정욱 씨입니다. 둘이 무려 1년이나 만났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도 양다리 걸치더니
이제 나이 3달이 걸친 거예요. 솔직히 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희 애들 제 애가 아닐까봐 의심스러울 지경이에요. 절 닮았으니 제 애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그 와이프란 인간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그쪽도 속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설마 남편분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사실 건 아니죠? 제가 살아보니까 바람 피우는 것들은 한 번 용서해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선택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수가. 어쩐지 1년 전부터 남편 행동이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20년 하면서 여자 문제는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 의심을 안 했었는데 오늘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혹시 이 사진들 저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 못된 놈의 자식 이대로 가만 못 두겠거든요. 그러자 그 남잔 안 그래도 소송 당할 때 쓰라고 가져왔다면서 저한테 그 증거들을 다 넘기더군요. 저는 그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평생 저희 가족한테 잘하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다뇨.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남편하고 바람 피운 그 상간녀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담당하는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민원인들한테 워낙 친절하게 해서 얼마 전엔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뒤에서 이렇게 두 가정을 속이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남들을 돕는 사회복지 공무원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겉으론 착한 척, 천사인 척 하면서 뒤에선 그런 악마보다도 못한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생일이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얘기해서 다 같이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해주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불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애들한텐 잠깐 같이 마트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선 복수를 시작했답니다. 남편에게 생일 선물이라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생일 선물이야? 생일 선물을 무슨 서류 봉투에 담아서 주고 그래. 이거 뭐 집문서나 땅문서 그런 건 아니지? 하긴 당신이 아무리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봤자 그런 큰 선물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지. 아니면 뭐 나한테 구구절절 편지라도 썼나? 글쎄, 아마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선물일걸? 당신은 내 생일 때 짜장면 하나 시켜주고 넘어갔지만 나까지 당신한테 소홀하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특급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얼른 열어봐. 남편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희죽희죽 웃으며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봉투 안엔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 사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아서 뭐하게? 어때?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지? 아마 이렇게 특별한 선물 받는 건 대한민국에 당신밖에 없을걸? 그러지 말고 무슨 선물인지 가족들한테도 좀 보여줘봐. 치사하게 당신 혼자만 볼 거야? 그래 오빠. 도대체 무슨 선물인데 그래. 나도 좀 같이 보자. 둘째 시누인 남편한테서 그 서류 봉투를 뺏어가더니 사진을 꺼내보더군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왜 그래?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윽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막내 시누이까지 전부 다 그 사진들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입을 틀어막았죠.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아들이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인간한테 배신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저 인간 저 배신하고 1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어요. 가족분들한테 충격 드린 건 죄송하지만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굳이 우리 가족 앞에서 날 이렇게 망신을 줘야겠어? 망신? 그러게, 망신당할 짓을 뭐하러 해? 그나저나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불륜 사실 걸렸으면 무릎 꿇고 사과 먼저 해야지. 어떻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따질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람 마음이야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평생 너만 좋아할 줄 알았냐? 아이고, 그러셨어요? 나한테 질렸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나랑 이혼하고 떳떳하게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지저분하게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 몰래 만나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그리고 그 여자 생일에 차까지 사줬다며? 내 생일엔 짜장면 하나로 퉁치더니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여자에 미쳤다지만 마누라 생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상간녀 생일에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사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건 그 여자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원래 오래된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몇 달 전에 사고 나서 입원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아무래도 차는 큰 차가 튼튼하니까 다치지 말라고 사준 거지. 내가 내 돈으로 사주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야,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 몰라? 네가 그 여자한테 쓴 그 돈 차라리 모아뒀다가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썼어야지. 결혼했으면 가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외간 여자한테 그 큰 돈을 함부로 써? 그래놓고 그 여자가 다칠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당신 지난번에 내가 자전거에 치여서 다쳤을 땐 신경도 안 쓰더니 그 여자가 다친 건 그렇게 걱정이 됐나 보지? 자전거에 치인 거랑 차 사고 난 거랑 같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돈 벌면서 애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야. 당신이랑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자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야, 이 못된 자식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서 저 자식을 두고 바람을 피워. 그래 놓고 잘못했다고 빌긴커녕 뻔뻔하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오늘 한번 다리 몽둥이 분질러줘 볼래? 그래 오빠. 내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다 안 나온다. 어떻게 오빠가 세연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세연이만 보면 그렇게 좋아 죽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아이 어쩌라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치시더군요. 야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뭔데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 너 그 여자랑 당장 헤어져. 당장 헤어지고 네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란 말이야.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거예요. 그 여자도 이혼하고 저랑 재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뭐라고? 너 지금 보니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어쩌다가 이런 쓰레기 자식이 된 거야. 며느라, 이 자식 절대 용서해주지 말거라. 이딴 놈은 아주 홍군형이 나봐야 돼. 당연하죠. 제가 미쳤다고 그딴 인간을 용서해주나요? 야 한정우, 너 똑똑히 들어. 너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댔지?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나도 너 같은 거랑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당신 하나뿐이 아닌 것 같던데? 남편의 상간남 2명까지 무려 3달을 걸치고 있는 여잔데 그 여자가 과연 당신을 선택할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여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끝까지 그렇게 믿어보던가. 하여튼 난 당신하고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랑 잘해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불륜 사실을 들키면 저한테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하게 얘기하고 나오긴 했지만 너무 큰 배신감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대로 행복이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허무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당장 남편 회사에 찾아가 혼쭐을 내주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남편이 일하는 자동차 매장에 엄마와 함께 찾아갔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놀라더군요. 장모님, 여긴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왜 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자네, 내 딸을 배신하고 외간 여자랑 1년 동안이나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며? 우리 앞에선 실실 웃으면서 착한 사람인 척하더니 자네 원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나? 장모님, 쓰레기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심해? 네가 내 딸한테 한 짓거리 심하지 않고? 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줬는지 알아 몰라? 그런데 감히 네 놈이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쳐? 그래놓고 뻔뻔하게 그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나 그동안 자네가 나한테 살갑게 굴고 잘해줘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 내가 자네라면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자네를 신뢰했었다고. 그런데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해서 당장이라도 자네 뺨을 후려갈기고 싶은 걸 겨우 참은 거야. 너 당장 내 딸 앞에서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싫습니다.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 원래 남자들은 외도 한 번씩 하는 거 모르세요? 장인어른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장모님이랑 살면서 한눈 판 적이 있으실걸요? 뭐야? 감히 내 남편을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같은 인간으로 엮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구나. 너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월이 아주 억울해 죽겠어.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차도 팔았지? 내가 솔직히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었는데 자네가 자동차 딜러 일을 하니까 믿고 자네한테 맡긴 거야. 난 자네의 장모이기도 하지만 고객이기도 하다고. 그런데 자넨 고객 뒤통수를 이렇게 치나? 이거 내가 정식으로 항의해도 되는 부분이지?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매장에 있던 직원들은 물론이고 손님들까지 다 저희를 쳐다봤어요. 다들 남편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직원 한 명이 경찰서에 저희를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급하게 그 직원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안 돼. 신고하지 마. 우리 장모님이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도 머리 아플 거 뻔하니까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사과하면 되잖아. 여보, 미안해. 내가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이렇게 무릎 꿇고 당신한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오늘은 그만하고 이만 돌아가 주면 안 될까? 참나, 네가 지금 하는 사과에서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 야, 한정우. 너 나 속이고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니까 재밌디? 그런데 그거 알아? 난 지금 네 꼴이 더 재밌어. 넌 그 여자랑 엄청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결국 넌 그 여자가 걸치고 있는 삼다리 중에 하나일 뿐이었잖아. 그 여자 차 사주느라 큰돈 썼을 텐데 이제 나한테 이혼당하고 그 여자 남편한테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면 위자료까지 뜯기고 아주 볼만하겠네. 내가 끝까지 구경해 줄 테니까 아주 잘들 살아봐.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엄만 지치지도 않으시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연아, 저놈은 혼쭐을 내줬으니 이제 그 상간녀나 잡으러 가자. 내가 너무 열불이 터져서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야 이 분이 풀리겠다. 역시 불같은 성격의 엄마라 그런지 바로 상간녀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엄마와 함께 그 여자가 일하는 주민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엄만 주민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러자 상간녀가 당황해하면서 우물쭈물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오지연인데 누구세요?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죠? 아이고, 아주 불륜하는 것들끼리 첫마디가 똑같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몰라서 물어? 너, 내 사이 한정우, 알아 몰라? 네? 정욱 씨요? 설마 정욱 씨 가족분들이세요? 그래, 내가 그 인간 장모다. 넌 유부남이랑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런 일 생길 거 대비도 안 해놨니? 너 내가 들어보니까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까지 되었었다며? 뒤에서 오만 짓거리 다 하고 다니면서 일터에선 아주 천사처럼 가면 쓰고 일하나 보지? 저기요, 여기 제 직장이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일부러 쳐다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같은 더러운 것들은 망신살 한번 제대로 뻗쳐봐야 돼. 너 같은 것들은 아주 된통 당해봐야 된다고. 저희 엄만 그렇게 소리치더니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상간년 이거 놓으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아, 이거 놔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불륜하는 거 알았으면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눈이 확 돌아버려 엄마와 같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너 같은 것들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오늘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 너 오늘 아주 머리털 숭숭 뽑힐 각오해. 알겠어? 아,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싫은데?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 주제에 남의 가정 파괴했으면 이 정도 당할 각오는 했었어야지. 너 때문에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파탄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죄니까 달게 받아. 저와 엄마는 계속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몸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서서 뜯어 말리긴 했지만 이미 그 안에 있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상황을 다 알게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민원을 넣겠다고 선언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딴 도덕심도 없는 여자가 나랏밥 먹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민원인들이 수군거리면서 그 여자를 욕하는 걸 보니 아마 그곳에서 오래 일하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상간녀가 일하는 주민센터에도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날 크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주민센터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상간녀에게 욕을 하고 항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상간녀는 공무원에서 해임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상간남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되었으니 징계를 받을 만도 했죠. 저희 애들은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애들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남편을 거들떠도 안 보더군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딸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딸이 아빠랑 대화하기 싫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저희 아들도 아빠 닮을까봐 무섭다면서 똑같이 전 남편의 연락을 거절했고요. 아니, 19년 동안 가족들한테 잘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해버렸는데요. 게다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으니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혼 후에 보란듯이 애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이미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저한테 많은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도 그딴 놈이랑은 잘 헤어졌다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얼마 전 저희 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라,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난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이 그딴 놈인 줄 알았으면 너하고 처음부터 결혼도 시키지 않았을 거야. 그놈 회사에서 퇴사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니? 아휴, 일은 안 하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잠만 퍼질러져 자고 있어. 일을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좀 돕던가. 설거지도 하나 안 하면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내가 아주 꼴배기 싫어 죽겠구나. 아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본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착한 척 가정적인 척 하느라 꽤나 힘들었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요즘엔
내가 알던 내 아들 모습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네 말대로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전부 다 가식이었는지도 모르지. 아휴, 내가 너무 답답하고 꼴보기 싫어서 요즘엔 밥도 안 해주고 있단다. 배고프면 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겠지 뭐. 아휴, 너랑 이혼할 땐 그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결국엔 그 여자랑 헤어졌지 뭐니. 네 말대로 그 여자한텐 내 아들이 갖고 노는 남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 것 같더구나.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 꾸려서 살던 애가 지금은 저렇게 폐인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안쓰러운 마음은 하나도 안 드는구나. 결혼해서 예쁜 손주도 둘이나 낳고 알뜰살뜰 살고 있던 널 배신했으니 저런 꼴 당해도 싸지. 아무튼 며느라, 내 아들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나라도 대신 사과하마. 전 남편의 모습은 가식이었지만 전 시부모님은 아니었어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만 안 했어도 시댁 식구들과 끝까지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주 욕망에 눈이 멀어서 가정을 파탄내버린 거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양가 모두 행복만 가득한 집안이었는데 전 남편 하나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네요. 불륜하는 인간들은 아무래도 정신세계가 정상인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웬만큼 도덕성이 타락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저는 그런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사연도 보내보고 참 색다른 경험 한 번 했다고 치려고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로 꼭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